안녕하세요. 전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개발 2팀에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안대봉 파트장입니다. 이번에는 커넥티드 카를 위한 외부 정보 수집, 가공 및 제공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외부와 통신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정보들을 차량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차량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그동안의 고민거리와 개선 과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현대자동차의 정보 제공 서비스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외부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에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탑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차량과 외부 환경과의 연결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로를 이용하여 차량에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부의 정보를 수집 후 가공 및 차량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 서비스는 2018년도에 처음 런칭되었으며 본 서비스를 통해 차량 사용자는 현재의 날씨와 스포츠 점수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수소, 전기차 충전소 상태 정보들도 차량 안팎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약국, 병원, 유가, 골프장, 부동산 정보들도 현대, 기아, 제네시스 내비게이션 및 폰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이는 화면이 차량에서 또는 폰 앱에서 제공하는 화면이고요. 이런 화면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서비스는 그러면 어디에 서비스되고 있느냐? 이러한 정보 제공 서비스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판매되는 국가 중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내를 시작으로 북미, 유럽, 호주 등등 그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 같이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는 실시간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현재에도 큰 이슈 없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현대자동차의 정보 제공 서비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 서비스의 고민거리는 무엇인가? 초기 정보 제공 서비스 설계할 당시에 그룹 내 커넥티드카 가입자는 2018년도 기준으로 5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 커넥티드카 국내 사용자는 급속하게 늘어나서 2020년 10월에 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2022년 이후에는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CCS 가입자 증가 추이를 저희가 간단한 장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사용자의 증가는 기존에 적용된 아키텍처를 통해서는 그 늘어나는 요청량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일례로 스케일 인, 아웃을 자동으로 지원할 수 없는 형태의 서버 및 인프라 구조로 인해서 연휴와 같은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일시적 요청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 혹은 추석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일일이 서버를 증설하고 반납하는 일로 인해서 업무량이 폭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서비스 아키텍처의 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예전 서버 설계 방식인 모노리스 아키텍처로 설계되어서 이로 인해 여러 작은 서비스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긴급으로 대응되어야 하는 장애 상황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전기차나 수소 충전소 정보와 같이 국가별로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달라 형상을 분리하여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형상이 파편화되고 유지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하나의 형상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어 코드의 복잡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서비스의 재설계 및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정보 제공 서비스의 종류도 점점 증가하고 지역도 점점 늘어나면서 프로젝트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시간이 늘어나 빌드, 배포 시간도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모노리스식 형태의 그 전형적인 단점인데요. 다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해 모든 서비스를 다시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자동화 프로세서가 구축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배포하고 모니터링도 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오타나 또 개발자의 실수로 잘못된 배포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포 단위를 작은 단위로 줄이는 게 필요로 했고, 또한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포 자동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PU 점유율 증가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요청량 증가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동으로 경고를 주고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고민은 수집된 정보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 전기차 상태 정보의 경우에 공공 데이터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지도 위에 표시하기 위해서 POI, 관심 지점이라는 곳과 매칭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후에 최종적으로 다른 부가 정보들과 조합해서 자동차에 맞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무료 CP사의 경우 인터페이스 변경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고요. 더불어 데이터의 오류에 대해서도 수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지도 매칭 및 당사 자체 검증을 수행하게 되었고, 수작업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전기차 상태 정보에 대한 글로벌 표준도 없어서 각 국가마다 이러한 작업을 동일하게 진행해서 했고, 또 형상도 파편화되는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가공 프로세서를 수작업에서 자동화 전환을 통해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업무 프로세서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문제점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MSA와 논블로킹 IO 기반으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운영 환경과 MSA를 도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모노리스한 구조에서 작은 서비스 도메인별로 분리를 하였고요. 분리된 서비스들은 다시 스케일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의 쿠버네티스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H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서비스마다 별도의 배포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스케일 단위로 구성된 서비스들은 트래픽 상황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토콜과 관련돼서도 기존에 일관성 없던 서버 간의 통신 방식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서버 간 통신 시 기존에는 서버 간에 DB를 공유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DB를 구성하는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타 서버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gRPC를 적용함으로써 프로토콜 버퍼 IDL로 서버 간 API 명세를 정의하였고,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지 엄격하게 정해진 사양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서버 간 통신에 있어도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생성된 스톡 코드를 기반으로 오히려 개발 생산성은 더 향상되면서 HTTP2 기반으로 압축된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 인해 더 빠른 속도로 서버 간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돼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주변 환경도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위치 기반 정보 또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실시간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든 차량에 호출하게 되면 서버에 많은 부하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블로킹 IO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웹플럭스를 사용해서 비동기 서비스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스프링 웹플럭스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스레드 풀 유지하면서 원 리퀘스트당 원 스레드를 처리하는 형태가 아닌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적은 수의 스레드 이벤트 루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동작에서 외부 API가 호출되고 DB 접근과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풋 아웃풋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논블로킹을 통해서 어떤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버가 놀지 않고 다른 일을 수행하도록 동작함으로써 CPU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차량에서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요청에 알맞은 응답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서버의 API를 호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다른 서버의 API를 호출하면 응답이 돌아오면서 처리할 콜백을 등록만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해당하는 서버가 다른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곧바로 다른 차량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서버에 요청했던 API 응답이 돌아오면 등록했던 콜백이 실행되고 그 이벤트 루프에서 처음 차량에게 해당하는 답변을 돌려주는 이런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더 적은 스레드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많은 차량으로부터 더 많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블로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청 처리 로직의 모든 부분이 논블로킹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했고요. 중간에 블로킹되는 부분이 한 군데라도 존재하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블로킹으로 동작하게 돼서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또한 논블로킹 방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두 교체를 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성능하게 되었고요. 성능 테스트 결과에서 기존의 TPS 대비 3배 정도의 처리 능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 자체의 성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만 서버가 말씀드린 대로 3배의 요청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서버에서는 비용 대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CI/CD 파이프라인의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수동 배포가 번번이 일어났고요. 이것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도입을 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CI/CD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축 효율화를 달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먼저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에 반영한 수정 사항을 Git 레파지토리인 빗버킷에 푸시합니다. 이후에 PR을 통해 리뷰 및 머지된 소스는 벤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빌드가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로 빌드 과정에서 테스트 및 정적 검증을 통과한 소스가 빌드가 완료가 되면 미리 정의된 설정에 따라서 도커 이미지로 다시 재구성되고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인 하버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업로드가 됩니다. 네 번째로 빌드 과정 마지막에 하버에 그 도커 이미지가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GitOps 레파지토리의 이미지 버전을 최신화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환경 배포를 위한 툴인 아르고 CD에서 GitOps 리포의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타겟 클러스터 환경의 컨피그에 따라서 배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서 스테이징 쿠버네티스 환경에 변경된 어플리케이션만을 서비스 중단이나 수동 장악 없이 빠르게 자동으로 배포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동화된 프로세서를 통해 빌드 및
배포 과정을 매뉴얼이 아닌 자동으로 함으로써 인력 효율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제 영상을 틀어드릴 건데요. 해당 영상은 이번 개발을 통해서 구축된 CI/CD 파이프라인 중 아르고 CD가 동작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르고 CD는 자동화 배포를 지원하는 CD 도구로서 기세 코드를 푸시하면 자동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상태가 기세 정의된 상태로 동기화됩니다. 즉 지정한 대상 환경에 어플리케이션을 원하는 상태로 자동으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화면과 같이 운영 중인 파드가 있고 코드가 수정됨에 따라 새롭게 파드를 생성하고 이를 빌드된 새로운 파드로 리플레이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 아르고 CD 어플리케이션은 Git Ops 레파지토리와 싱크되어 있기 때문에 헬름 차트나 커스터마이즈 래퍼의 이미지 버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동기화하거나 동기화 상태를 확인해서 수정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텔레메트리 환경 구축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텔레메트리 환경도 재구축하였습니다. 기본적인 CPU, 메모리 스토리지 사용량 등의 시스템 매트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노드 익스포트를 데몬셋으로 배포하였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인 프로메테우스로 이를 풀 방식으로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로그 등의 커스텀 매트릭 모니터링을 위해서 로깅 에이전트인 플런트빗을 각 어플리케이션의 사이드바 컨테이너 방식으로 배포하였고요. 각 어플리케이션 파드의 로그를 로그 저장소인 로키에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장된 매트릭은 모니터링을 위한 그래파나 대시보드의 패널로 구성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조회 가능하도록 또 기능 구성을 하였고요. 구성된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서비스를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알럿 설정을 통해 장애 상황에서 대응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될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서 예전에 사실 미처 지원하지 못했었던 기능들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현이 된 건데요. 이를 통해서 각 리소스 사용량의 위험 수준에 이르거나 어플리케이션의 에러 발생이 갑자기 많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과 다르게 메일과 메신저 등 미리 설정된 설정을 통해서 개발자, 운영 담당자 등이 문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고객들에게 장애 없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 이러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시스템을 더 추가하고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제 텔레메트리 환경 구축이 된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은 이번 개발을 통해 구축한 텔레메트리 환경에 대한 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드별 CPU, 메모리, 네트워크 IO 같은 서비스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매트릭들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된 요청수, 그에 따른 처리 시간에 대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데이터도 해당하는 툴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클러스터 간 파드와 노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매트릭도 본 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과정들이 반영된 프로젝트가 수소 충전소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수소 충전소 서비스 1.0이라는 서비스들을 내부적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에 따른 과실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노리식 방식에서 MSA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빅뱅이 아닌 점진적
단계적인 전환 전략이 현재 서비스 운영에서는 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전환에 따른 위험 부담이나 속도, 비용 등을 고민을 했고요. 다행히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간 수소차 충전소 정보를 기존과 달리 통합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 서비스를 해당하는 서비스의 첫 번째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백엔드 서버와 모바일 앱으로 구현을 결정을 했고요. 다행히 올해 8월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고민들을 극복하기 위한 MSA 구조로 구성을 해서 8월에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올해 11월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해 8월에 제공된 수소 충전소 정보 서비스고요. 기존의 1.0과 달리 반경이나 다양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많은 문제점, 고민거리를 말씀드렸고요.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말씀드렸고, 그 솔루션에 대한 과실로, 결과로서 수소 충전소 2.0 서비스에 대해서 구현 현황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저희가 정보 제공 서비스의 그럼 넥스트는 무엇이냐,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넥스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넥스트업 아이템으로 수소 충전소 지도 매칭 프로세서의 자동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고민사항을 말씀드릴 때 아마 네 번째로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가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검증이 사실은 많은 부분 사람 손에 의해서 또는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세서 중에 정보에 대한 릴리즈 절차라도 일단 먼저 자동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착수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매일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이때마다 하루에 한 번 수집된 정보를 POI 매칭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POI 매칭 인터페이스 서버에서 전체 데이터를 유지하다가 그 데이터를 참조해서 지도팀에서는 POI 매칭 데이터 DB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칭하고 관련된 DB를 릴리즈하게 될 거고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차분 릴리즈 시에 일단은 지도팀의 POI 매칭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자동으로 하게 될 거고,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정보에 대한 1배치와 강공에 대한 1배치를 수동으로 할 필요 없이 시스템상에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 업데이트 주기와 지도팀의 POI 매칭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별개로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서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주기를 따로 맞출 필요 없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 검증에 대한 또는 배포에 대한 효율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아키텍처 개선과 성능 향상을 어떻게 했고 배포를 어떻게 개선했다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가장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언급이 많이 된 단어들을 나열해서 그 중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보 제공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일단 국내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충전소와 관련돼서 개선을 하려고 필요로 하고, 스포츠나 운영, 또 유럽,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는 가장 크게 지금 마킹되어 있는 단어들부터 해결을 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MSA 아키텍처 기반한 효율화된 솔루션들, CI/CD라든지 MSA라든지 또는 효과적인 워크플로우라든지를 적용해서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개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바쁘신 시간 쪼개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차량에 들어가는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커넥티드 카를 위한 외부 정보 수집 가공 및 제공 서비스 개발을 발표한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개발 2팀의 안대봉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정보 제공 서버 개발 담당을 하고 있는 권혁중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충전소, 날씨, 또 스포츠 등 다양한 정보를 이제 차량 모바일에 제공할 수 있게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서버 아키텍처 및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소속 팀은 저희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개발 2팀의 선행 소프트웨어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는 이제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관련된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부서로, 본 발표에서 언급드린 정보 제공 서비스와 도로 상태 알림 정보, 그리고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서비스 일부를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발표 전, 이 자리 전에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사전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개 가량의 질문을 받았는데, 사전에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 간 커넥티드도 중요하지만 타 OEM 차량과 국가기관 정보 등과의 온라인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협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타사 및 국가 정책을 통한 커넥티드 서비스와의 연계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 개발 부서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커넥티드 카의 기술적인 방향이나 서비스의 지향점과 관련돼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코베사라는 차량 개발 및 OEM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협의체에서 나오는 이슈 등을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에 논의에도 참여해서 관련돼서 어떤 서비스가 전개되는지 등을 이제 확인하고, 필요로 하면 각 개발사 및 OEM과의 온라인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의 협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 2.0은 이제 가스공사로부터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공공 데이터 등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시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수소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또 날씨, 스포츠 등 외부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차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일부 정보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정보를 차량에 제공하고 있고요. 날씨 및 스포츠 등의 정보는 CP와의 계약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이렇게 수집하신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어떤 서비스 런칭을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개발 부서라
차기 서비스 기획이나 런칭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없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서비스 기획 부서 등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는 이제 개발과 관련된 설계 및 구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구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현재 커넥트카에서 운전자 승객에게 보여지는 정보는 운전자가 요청한 정보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단방향으로 보내는 것인데요. 운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내면 이를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하는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차에서 보여진 날씨는 맑은데 현장은 비가 옵니다. 그럼 현장에서 운전자가 여기 비가 와요라고 AVN에 입력해주면 다른 차량에게 이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 없을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는 많은 사용자에게 양질의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보내는 정보에 대한 이제 검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현재 또 이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데이터가 다른 사용자에게 가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는 그런 부분들은 제공을 해주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 만약에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좀더 가공해가지고 이제 뭐 추가적인 장치를 이용하거나 뭐 ML을 이용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이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 중 실시간과 누적 데이터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또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어, 저희가 말하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는 단말이나 이제 모바일에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가공된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를 지속적으로 누적하면서 저장하는 것을 이제 누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이러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예측을 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추후에 이제 누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개발된 상태에서는 이제 서버 투 서버 인터페이스를 현재 열어둔 상태여서 다른 서비스에서도 저희가 누적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끔 현재 제공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고요.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두 가지 질문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려고, 두 가지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질문, 커넥티드 카의 현재 개발이 글로벌 기업의 개발에 비교할 때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더 추구해야 할 과제가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사실 뭐 타사의 또는 타사의 뭐 모바일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대해서 딱히 뭐 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지금 현재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수준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들을 보면 타사와 그 동등 수준 또는 그 이상 수준이라고 저는 사실은 자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각 사마다 지향하는 바나 접근한 그 서비스의 형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멀티미디어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서비스들을 타사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경로 탐색이라든지 날씨 정보라든지 또는 충전소 상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장 저희가 빠르게 지원하는 업체들 중에 하나라서 꽤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제 실시간 데이터 등 수집된 누적 데이터의 정보 제공에 대한 활용의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보안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활용 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약간 혼란스러운데 일단 보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보안은 지금 국가 정책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서 해당하는 음, 해당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와에 대한 수집과 그 저장, 보관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그 법규나 감사 정책 변경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내에 마련된 가이드에 따라서 암호화를 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는 폐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누적 데이터의 그 활용 방안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는 각 부분의 정보는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사실은 두 가지 방안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누적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경향성 판단을 해서 해당하는 경향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이제 서제스천 제안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모아진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모아서 또 다른 판단을 하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발자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기획은 이제 서비스 기획이나 또 다른 부분에서 요청을 기술적으로 하셨을 때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축적이, 그러니까 데이터의 축적이나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금 시장에서 그 사용하는 기술들은 충분히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새로운 어떤 제안이 아니라고 하면 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준 님이 이제 물어보신 거는 국가별 대응 전략을 사실은 저희가 뭐 개발부서에서 말씀드리지만 개발부서에서는 전략이나 정책과 관련돼서 국가별 정책과 전략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음, 네,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전략이 세워지면 그 전략에 따른 실행을 하는 부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 추가로 어떻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밑에 이제 유연선님이 질문 주신 건 음, 개발자로서 성장을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예, 개발자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성장을 필요로 하는 동기부여나 각종 도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권혁중 책임이 추가로 한번 네,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맡게 된 지가 이제 한 거의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만져볼 수 있으면서 또 다양한 차량에 대한 트래픽, 또 모바일에 대한 트래픽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크고 거기서 이제 역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년 전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은 부분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개발을 하시면서 딜레마나 포기를 하고 싶으실 때, 그,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발을 시작하면, 예, 회사에서 하는 개발은 포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이나 상의자와 주변 동료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해서
프로젝트가 시작했을 때의 구체적인 방안은 변경이 될지언정 목표는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하고요. 예, 해야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개발자 개인의 딜레마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개인이 닥친 그 상황이나 그 개인이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보시죠.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학생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는 저희가 하는 일은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비용 대비 최대 효율을 내는 그런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구현하는 부서라서요. 그런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은 하는 부서가 있긴 할 텐데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릴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 요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발표하는 주제하고는 조금 더 동떨어져 있지만 이제 도로 상태 정보 알림이라는 서비스도 저희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서비스와 관련돼서 뭐 도로공사라든지 또는 저희 차량에 있는 센싱 데이터에 동작하는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해당하는 센싱이 사고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하는 정보를 주변 차량에게 전달하거나 도로공사와 협업을 해서 어떠한 정보가 발생하면 도로공사에 알려준다. 뭐 이런 협업에 관련된 얘기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그 개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것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제 실제 차량에 전개가 돼서 공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뭐 신차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들 중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공개 시장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질문을 일단 마무리하고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제 관심 가지고 질문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수 질문자에게 운영진에서 선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 질문자를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으로? 지금 보면 저희 질문을 양정수님이 가장 많이 해주셔서요. 네. 양정수님이 가장 우수한 질문자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라이브 채팅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